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오늘은 실험적으로 새로운 방송 진행 방식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이제 밤새 방송 준비할 걸 메모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형식 하는 날인데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형식으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본 기사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굉장히 감사한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뒤에 이제 본 기사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사 꼭지를 모아보니 기사 꼭지도 많고 또 이제 제가 논평하고 싶은 것도 좀 많아가지고 뭐 길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6월 4일에 바뀌었습니다. 전공의는 200명 이상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복귀하려고 했다는 전공의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어제 2977.74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죄송합니다. 환율은 1380.7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G7에서 각국 정상, 9개국 정상과 이제 1대1 면담을 했고요. 준비했구나. 그리고 전 세계 언론과 G7에서 만난 정상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것은 윤석열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었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민주주의를 빛의 혁명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네.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오프닝 멘트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사를 전해드릴 제 구독자분은 댓글에다가 야구도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댓글을 보면 엄청 오래전부터 거의 매일 모든 컨텐츠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야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든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정말 오래전부터 봐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요즘 야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제가 본 방송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저는 6월 3일까지 야구를 거의 못 봤어요. 일단 야구를 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야구를 틀어놔도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좀 봅니다. 사실 제가 롯데 팬이고 야구 광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롯데 야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걸 하나 찾자면 롯데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용병 투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데에서 몇 년간 1, 2 선발을 오가며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찰리 반즈 선수를 웨이버 공식 띄우고 보내고 난 다음에 감보아라는 새 용병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반즈는 오랜 기간 롯데에서
좌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사실 저는 좌승사자보다 미스터 K라고 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진을 솎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좌타자들에 대한 그 방어율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좌타자들 저승사자라고 좌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찰리 함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보아라는 투수를 영입했는데 요즘은 제가 야구를 자주 봐요. 6월 3일 이후로는 뭐 거의 매일 봅니다. 근데 감보아의 투구 메커니즘과 투구 폼을 보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 최동원 선수, 최동원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 체구에서 저 구속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투구 메커니즘이 몸을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동시에 투구에 필요한 모든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던지는 굉장히 특이한 투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투구 폼도 그랬고요. 오죽하면 퍼펙트 게임 영화를 자문할 때 그 조승우 배우님에게 본인의 투구 폼은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감보아의 투구 메커니즘이 딱 그래요. 몸을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동시에 투구에 필요한 모든 관절을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하게 투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해설자나 뭐 기사는 없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는 롯데 팬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전부 다 반응이 똑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진짜 그러네?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까지만 야구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전달해 드릴 게 많기 때문에. 자, 인수위 없는 정부가 출범해서 인수위하고 같은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문정 검사님 계신 거. 근데 인수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고해라. 한마디로 지난 정권의 각 행정부가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작심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경기도지사에 부임하셨을 때도 성남시장에 부임하셨을 때도 초반에 지난 그 시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래 덮어주겠다. 대신에 지금부터 성과를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 모든 걸 덮어주겠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각 부처 각오들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꼭지는 G7 회의예요. G7 회의 1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셨는데 사실상 새벽 1시 넘어서 귀국하셨기 때문에 1박 4일이 된 겁니다. 안보실장님은요, G7 대통령님 일정 소화하다가 코피를 쏟으셨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가 비서실 직원들 다 죽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무리 본인의 체력에 대한 과신이 있으셔도 환갑이 넘으셨어요. 본인도 본인의 체력을 과신해서 무리해서 일하시다가 어떻게 되시면 안 되니까 본인의 일시는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것입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건데,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소년공 생활을 하다가 왼팔이 굽어버리는 장애를 얻고 소년공을 그만두시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셔서 그러니까 지자체 기초단체장 그리고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법적 탄압을 받으셨습니다. 룰라 대통령도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하셔가지고 소년공을 하시다가 룰라 대통령은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세요. 잘려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법적 탄압을 받은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G7 회의에서 이제 영상 곳곳에서 두 분의 굉장히 공감대가 크고 친밀한 이런 스킨십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빈민가 출신, 초등학교 졸업,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해서 대통령이 된 두 정상이 만난다? 이런 대통령이 역사에서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동시대에 두 명이 나와서 그 두 분이 회담을 하신 거예요. 브라질과 앞으로 좋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말하는 유튜브도 언론도 없던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통령님이 캐나다에서 출국하실 때 공항에서의 의전에 대해서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출국하시는 시점에 비가 왔나 봐요. 비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우산을 들고 김혜경 여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쓰고 비행기에 탑승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 어라? 하는 거 하나 없으세요? 통상 대통령의 의전이면요. 경호원이 비를 맞고 우산을 들고 씌워주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짚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뉴스공장의 김호준 같은 경우는 이제 탑승하면 입구에서 이제 거수경례를 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하고 탑승하는 부분을 인상 깊게 말씀하시던데 아니에요. 저는 우산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 인상 깊었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전해드릴 꼭지는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 비서실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를 조사했던 검사들 이것들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대통령실 뭐 고위직들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기능을 며칠간 고의로 마비시킨 거예요. 대통령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해지됐고 인터넷 해지 이건 나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은데 뭐 직무 대통령이 이제 임기 첫날 뭔가에 대해서 결제를 하려고 해도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도 한 대도 없고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나 하니까 볼펜을 건네줄 직원 한 명 없고, 도장을 찍어야 되나 하니까 도장도 없고, 그러면 지장이라도 찍어야 되나 하니까 인주를 건네줄 직원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실 기능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도요, 이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범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요, 부실 수사가 아니고요, 노골적인 범죄 은닉입니다. 이것들은 진짜 본보기 삼아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해드릴 꼭지는 국정원장 이제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딱히 내용이 없었어요. 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 질의는요, 그런 거는요, 청문회 질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걸 시비라고 그럽니다. 시비. 그게 무슨 시비 거는 거지, 질문이야. 청문회장에서. 아니, 윤석열 정부를 봐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를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봐도 그렇고, 이 자들은 수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도, 저런 발언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보고 그런 발언 할래? 홀딱 벗고 길거리에 1시간 돌아다닐래 하면 저는 그냥 차라리 홀딱 벗고 길거리를 1시간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치심이, 보는 내가 다 화끈거리는 발언을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수호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듣다가 그냥 저 시비거리 저거 그냥 방송에서 다룰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게에 거슬리는 딱 하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드를 반대했기 때문에 친북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북주의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북한 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딱 이거 하나가 걸려가지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드, 경북 상주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의심이 된다. 저게 배치가 되면 그 반경 몇 미터 안이 고주파 등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자, 근데 이 이유는 작은 이유입니다. 안전해도 상관없어요. 안 안전해도 상관없고요. 안전하면 냅두면 되고, 안전하지 않으면 펜스 쳐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이유는 한반도에는 사드가 필요가 없어요. 사드는요, 뭐 하는 무기냐면요, 핵이든 뭐든 투발수단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핵무기를 그 자리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걸 배치한대요.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남한까지 몇 킬로미터 된다고요? 왜 대기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냥 바로 쏘면 돼요. 북한 핵무기 때문이라면 그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말이 어려워진거나 다연장 로켓 같은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놓는다는 건 일단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핵 쏘는데 뭐 지구 한 바퀴 돌고 나서 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무기 시스템은요, 필연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같이 있는, 상주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상주에 그 정도 시스템의 레이더가 있으면 미국이 중국을 그 레이더를 통해서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요,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중국은요, 대한민국의 제1 수출국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중국과 외교가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북한이 핵을 쏘든가 말든가 우리는 맞아도 된다고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아무리 쏴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걸 요격해서 방어할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건데, 그걸 그런 논리로 끌고 가버립니다. 너 사드 반대했지. 그럼 너는 뭐 북한이 핵 쏘면 우리가 그냥 맞아도 된다는 거네? 너 친북이지.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게 본인의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같이 만든 질문이고, 진심으로 본인이 질문하고 있는 게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요, 정치하면 안 됩니다. 보좌진까지 거느린 국회의원이 골뱅이 집에서 서빙하면서 뉴스 보면서, 뉴스 보고 알게 된 나보다 아는 게 적으면요, 그 자격 없어요. 보좌관도 다 잘라야 되고요. 그 국회의원도 의원 자격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왜? 온 국민이 쳐다보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요즘 하마평에 많이 오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거 볼 때마다 저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해가지고 의원 107명 다 날리는 게 맞다. 저것들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양쪽 다 정치를 그만두어야 될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 질문에 꽂혀가지고, 사드 질문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영교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법안 중에서 이제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구속된 구속자는 최대 1년까지 구속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용현이 풀려나니 많이 하는 정국이 잠깐 있었는데 그 걱정은 뭐 잠시 접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님이 새벽 1시 넘어서 귀국을 하셨는데 또 이제 국무회의를 바로 여셨어요. 뭐 아니 1시에 귀국해가지고 바로 여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날 이제 낮에 바로 여셨는데 30조 5천억의 추경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추가 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생지원금 2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나한테 악플 다는 사람은 클릭하고 댓글 달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듣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가 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내가 너네들한테 애국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너네 애국자잖아. 나라 사랑하잖아.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뭐 공산화되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나 뭐 짐바브웨 되면 안 되니까 너네들한테 내가 그 애국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국민의힘이 민생지원금을 윤석열 정권 내내 개거품 물고 반대한 이유는 뭐냐? 이거 극단적인 포퓰리즘이고 이거 재난지원금 다 풀어주면 대한민국 원화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국민들은 일도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쓰고 나라 공산화되고 하니까 이러다 나라 망한다라는 논리였거든요. 내가 그 말 맞다 해줄게요. 그 말 맞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애국할 방법은요. 민생지원금 나오면 그거 안 받으면 됩니다. 그거 안 받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국고에 귀속되니까 대한민국이 짐바브웨 되려고 하는 거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정도로 여러분이 막아주실 수 있어요. 나는 나라 망하라고 민생지원금 나오면 펑펑 쓸 건데 여러분은 그거 받지 마시고요. 국가에 귀속시키세요. 대한민국 짐바브웨 된다면서요. 짐바브웨보다는 베네수엘라가 더 낫잖아요. 짐바브웨보다는 캄보디아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생지원금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국하세요. 애국. 부탁드려요. 꼭이요. 민생지원금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윤석열을 부정하는 거고 김문수를 부정하는 거고 국민의힘을 부정하는 거고요. 뭐 정광훈, 전한길 뭐 등등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다 부정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면 민생지원금 받아 쓰시고요. 그거 못하겠으면 민생지원금 그냥 받으러 안 가시면 돼요. 안 가시면 여러분 거라도 뭐 41% 거라도 다시 국고에 귀속되면 뭐 망해야 되는 나라 망하진 않겠죠. 애국하세요. 꼭 애국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언급할 가치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인지 뭐 바지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짓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건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요즘,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세게 공격을 해도 타격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든가 말든가. 해라 해. 그러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신대요. 김용태도 비대위원장 기간 중에 무능력한 걸
알긴 알았지만 어제 기자회견 보고 야 저거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처참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오히려 반대 사실관계가 나온 것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김민석이 사퇴하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둘 중 하나래요. 왜? 네가 뭔데? 그리고 검증했어 그거? 청문회 시작도 안 됐는데 뭐 네가 국례야? 관심법이야? 보면 알아? 뭐 그딴 개소리라고 지랄이야. 여튼 뭐 처참한 저쪽당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죠. 뭐 그리고 뭐 김건희 입원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었고 야 그래도 그 옛날에 대기업 회장들 재판 출석하면 환자복 입고 링거 맞으면서 출석하는 그런 거라도 있었지. 정신과로 입원하면 주사도 안 맞을 거 아니야. 링거도 안 맞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여튼 요즘 뭐 야구를 봐도 재밌고 뭐 민주당을 봐도 즐겁고 국민의힘을 봐도 즐겁습니다. 아 물론 뭐 조국혁신당을 봐도 즐겁고요. 이래저래 즐겁습니다. 제 컨텐츠 내용이 알차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좀 늘으셨어요. 근데 제가 제가 전해드린 소식만 들으실 분은 지금 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자화자찬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소비하는 뉴스가 10시간이 조금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10시간이 조금 넘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듣는 시간이에요. 뉴스공장, 홍사훈쇼, 경검 뉴스투포, 대한뉴스, 그 다음에 매불쇼, 그리고 뭐 사상남천동, 이거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근데 제가 멀티태스킹을 되게 잘해요.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되게 잘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TV 뉴스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4-5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면 이것도 아저씨 부끄러운데 제 자랑인데 제가 평생에 유효 IQ 테스트를 3번을 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트랜스젠더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이제 성전환증 판정이 나오는 검사를 받을 때 딱 3번 해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142였고요. 대학 1학년 때 147이었고요.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고 지능 검사를 받았을 땐 143이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20분, 30분, 40분, 50분짜리 영상 찍는다고 뭐 준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준비 많이 해요. 그래서 내용이 알차고 좋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생각만큼 길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양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보도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작동한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는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